자, 이번 시간부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 파트에서 학습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이 데이터베이스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예정인지 한번 거시적으로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주로 MySQL을 기반으로 실습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ySQL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관리, 이 파트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하는 다양한 테이블들을 생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 중에 하나인 기본 키와 외래 키, 그리고 테이블을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를 하는 등 대부분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SQL 사용법을 넘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방법으로서 이 효율적 쿼리 파트에서는 인덱스와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가 들어있는 서브 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조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번 파트는 거의 다 MySQL을 기반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MySQL과 조금 결이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NoSQ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NoSQL과 관련해서 MongoDB를 기반으로 실습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릴 시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파트에서는 대부분 이 MySQL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자,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고요. 단연간의 개발자 그리고 솔루션 아키텍트로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술 서적을 집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패스트 캠퍼스뿐만 아니라 여러 코딩 교육 업체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코딩과 관련한 여러 교육을 진행해본 바가 있습니다. 주된 강의 분야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계신 이 컴퓨터 공학 파트를 주로 강의를 했었고요. 이 밖에 코딩 테스트에 기반이 되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GitHub들을 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될 예정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본격적으로 학습해 본 적이 없더라도 한 번쯤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저장되고 관리되는 데이터의 통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다가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냥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이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다음 시간에 MySQL을 설치하는 강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MySQL 서버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네트워크 시간 때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기 때문에 서버로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ySQL을 서버로서 동작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서버로서 동작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띄워보고 여기에 클라이언트로서 여러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의 집합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인 것이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학교라고 한다면 학생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학과와 관련한 데이터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슨 쇼핑몰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도 무슨 품목 데이터 혹은 카테고리 데이터 혹은 결제 데이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주 간단한 사이트인 블로그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블로그에는 어떤 것들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뭐 글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조금 나아가서 접속 목록 이런 것들도 저장할 수 있을 거고요. 댓글 이런 것들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장해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웹 서비스를 하나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도 저장해야 될 것들 투성이입니다. 음악 제목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고, 관련 아티스트도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뭐 소속사 관련한 정보도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 댓글 같은 것도 저장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쇼핑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저장해야 될 것들 투성이일 겁니다. 결제 정보도 저장해야 되고, 회원 수도 저장해야 되고, 아니면 쇼핑몰에 등록하는 업체도 저장해야 되고, 등록된 그 품목도 당연히 저장을 해야겠죠. 그쵸? 자,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즉 저장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특정 웹 서비스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고요. 저장하는 대상,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웹 서비스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성능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의 형식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학생 데이터, 학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장되면은 이거는 학교와 관련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지리 정보, 그리고 어떤 뭐 관광 정보 이런 것들이 그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약간 관광용 웹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저장하는 대상이나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웹 서비스의 목적과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이거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거는 이번 파트에서는 주로 다루지는 못할 예정일 것 같기는 한데,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여기 명시를 해놨잖아요.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너무 줄였었네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모델링하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드는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또 이제 접근하는 데 드는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웹 서비스의 심장과도 같다.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는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DBMS라고 부릅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관리해야 되는 정보의 총칭, 정보의 집합,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죠. 자, 이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DBMS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이 DBMS에 우리들이 접근함으로써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DBMS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이 DBMS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주로 배울 MySQL도 있고요. 그리고 끝에 살짝 언급해드릴 몽고DB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SQL 서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오라클도 DBMS의 한 종류입니다. 오라클 DB.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도 DBMS의 종류고요.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인 장고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이 SQLite라고 하는 이것 또한 DBMS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근데 DBMS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DBMS를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DBMS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관계형 DBMS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DBMS의 종류를 나눠보자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얘가 아니고요. 얘에 속하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것들 오늘날 많은 DBMS들은 거의 다 이 관계형 DBM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형 DBMS란 무엇이냐? 데이터를 테이블, 즉 표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저장하고 관리하는 DBMS가 바로 관계형 DBMS입니다.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 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행이 있죠. 행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열이 있죠. 데이터를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테이블, 즉 열과
행의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DBMS를 관계형 DBMS라고 부릅니다. 이 테이블끼리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참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끼리 합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잘 보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작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이라고 있죠? 이 엑셀도 자세히 보시면 이 표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오늘날 많은 데이터는 열과 행으로서 테이블의 형태로서 표와 같은 형태로서 관리가 가능한데 이처럼 표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DBMS를 관계형 DBMS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형 DBMS를 다루기 위한 언어를 SQL이라고 부릅니다. SQL.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 말의 약자이기는 한데 쉽게 말해서 관계형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참고로 관계형 DBMS를 RDBMS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SQL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인서트,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검색하기 위한 셀렉트, 삭제하기 위한 딜리트 이런 것들이 다 SQL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SQL을 이번 파트에서는 아주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 배울 SQL을 한번 미리 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번 맛보기, 눈도장만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SQL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만들어라. 무엇을? 테이블, 즉 표를 만들어라. 표의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SQL입니다. 제가 앞서 관계형 DBMS는 데이터를 표의 형태로 관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SQL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표가 생성이 됩니다. 어떤 형태의 표가 생성이 되냐면 employees라고 하는 이름의 표가 생성이 됩니다. 앞으로는 표 말고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리고 이 열에는 어떤 열이 있냐면 employee ID라고 하는 열이 있고요. 이 열은 정수형이고요. 얘는 기본 키로서 동작을 합니다. 얘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열도 있는데 이 열에는 first name이라고 하는 열이고요. 얘는 가변적인 문자열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이 있고 여기에는 last name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는 또 가변적인 길이의 50글자의 가변적인 길이의 문자열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열도 있고 얘는 가변적인 길이의 50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꼴의 테이블을 정의해주는 SQL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막 입력을 하게 되면은 employee ID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쌓여 나가겠죠. employee ID, first name, last name, department 데이터 하나. 또 하나 추가하면은 employee ID, first name, last name, department 이렇게 데이터 2개. 이런 식으로 막 쌓여 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꼴의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SQL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서가 HR이라고 하는 직원들을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조회는 다른 말로 검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이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예정인데 employee라고 하는 테이블, 즉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이블에서 검색할 거다. 무엇을? first name, last name을 검색할 거다. 어떤 거를 검색할 거냐면 디파트먼트가 HR인 애들만 검색할 거다. 이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select라고 하는 것도 SQL인데 얘는 아주 중요하고 또 배울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눈도장을 찍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삭제를 하기 위한 SQL문인데요. 삭제를 해라. 어디에서?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오더스라고 하는 표가 있나 봐요. 즉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나 봐요. 여기에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겠죠. 여기 열이 이렇게 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행들이 이렇게 막 있겠죠. 여기서 뭔가를 삭제를 하고 싶다. 어떤 거를 삭제하고 싶냐면 오더 아이디가 456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삭제하고 싶다 라는 SQL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오더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이 456이 있다면 얘를 삭제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맛보기예요, 맛보기. 지금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표를 생성하고 표를 관리하고 여기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표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 표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언어를 우리는 SQL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SQL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SQL의 종류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은 크게 3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ML, DDL, DCL 이렇게 3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의 약자예요. 매니퓰레이션은 조작이라는 뜻이죠. 데피니션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컨트롤은 관리, 제어라는 뜻입니다. 자, DML부터 한번 보죠. DML은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하기 위한 SQL들, 대표적으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같은 SQL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 요 DDL을 한번 보죠. 이 DDL에서 definition은 정의한다,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언가를 정의하기 위한 SQL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뭐 일일이 다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reate,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거, 뭐 alter, 변경을 위한 거, drop, 삭제를 위한 거, 이름 변경을 위한 거, truncate, 구조는 유지하되 여기 밑에 딸려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싹 날리는 truncate, 이런 것들이 다 DDL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CL, 이거는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하기 위한 랭귀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grant,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명이서 공유해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를 만들 수가 있고 유저의 권한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유저한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SQL을 이제 grant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DCL에 포함되어 있고요. revoke는 반대로 유저로부터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SQL입니다. 참고로 TCL이라고 하는 거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TC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commit, rollback, save point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문서의 경우에는 이 3가지를 DCL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TCL에 이 3가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을 했다면 그 작업을 반영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rollback은 뭐냐면 이 롤백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유사한 단어도 롤백이라고 하면은 되돌려라, 작업 이전 상태로 되돌려라 이 뜻이 되는 거고요. 롤백을 할 때 어디까지 롤백할 것인가? 세이브 포인트 한 데까지 롤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세이브 포인트도 SQL 랭귀지인데 얘는 이제 TCL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SQL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것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SQL에 해당하는 것들도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좀 큰 골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형 DBMS가 아닌 다른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NoSQL이 있습니다. NoSQL은 뭐냐면 먼저 구조를 정의할 필요 없이, 다시 말해서 먼저 표의 꼴로 정의할 필요 없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SQL 예시에서는 이렇게 표의 꼴로 정의하는 SQL이 있었죠? 인플로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 행들을 채워나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정의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NoSQL이라고 부르는데 NoSQL에서는 이름처럼 이제 SQL을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SQL은 관계형 DBMS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 장점은 이제 확장성, 가용성 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빅데이터, 즉 많은 트랜잭션이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런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DBMS에는 몽고DB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도 요즘에 아주 많이 떠오르고 있는 DBMS 중에 하나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도 RDBMS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몽고DB를 이용해서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삽입하고 수정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지 이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oSQL 그리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전반에 대해서는 이 공식 문서에서 되게 쉽게 잘 써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URL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몽고DB 공식 문서거든요. 그래서 NoSQL Explained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NoSQL이란 무엇입니까? SQL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쭉 하나씩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물론 나중에 NoSQL을 다룰 때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NoSQL 데이터베이스, 일명 SQL만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는 표 형식이 아니며 아까 전에 RDBMS는 표 형식이라고 그랬죠. 관계형 테이블과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모델에 따라 유형이 다양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문서, 키, 와이드 컬럼,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연한 스키마를 제공하며 스키마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와 높은 부하에도 손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NoSQL에 대한 문서에서 NoSQL 관련한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술 면접 등에서 NoSQL이란 무엇인가요? 왜 쓰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런 공식 문서에 있는 이런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도 또 NoSQL과 관련한 되게 친절한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라클에서 제시해주는 공식 문서고요. NoSQL이란 무엇인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가리키며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막 쭉 써져 있고 Not only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이죠. SQL뿐만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동작하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디서 사용되느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하죠.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이 주요 장점이다. 그래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빅데이터 이런 데서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사실은 요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웹 서비스에서도 최근에는 NoSQL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NoSQL도 알아두면 좋다. 근데 NoSQL을 알기 전에 일단은 좀 더 대중적인 그리고 레퍼런스가 좀 더 많은 RDBMS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학습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RDBMS 그 중에서도 MySQL과 SQL을 위주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MySQL은 뭐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얘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여기 가로에 안에 MariaDB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MySQL과 MariaDB는 별도의 서로 다른 DBMS이기는 한데 사실상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MySQL에 있는 핵심 개발진들이 이 MySQL과 관련한 코드를 오픈소스화한 게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좀 코드를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소스화한 게 MariaDB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MySQL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이제 실습을 할 텐데 대부분의 실습은 MariaDB에서도 문제없이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관계형 DBMS를 다루기 위한 SQL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좀 여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 제가 강의를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저 소개를 드릴 때 코딩 테스트나 아니면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강의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코딩 테스트에서 SQL을 출제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SQL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면은 그냥 이런 거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SQL을 또 빡세게 배워놓으면 좋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SQL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 관계형 DBMS의 종류에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얘도 관계형 DBMS고 얘도 관계형 DBMS, 얘도 관계형 DBMS인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SQL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표준으로 사용하는 SQL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RDBMS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SQL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약간 그 방언 SQL이라고 명명하는 문서가 많은데 이게 공식적인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언처럼 사용되는 SQL들이 있어요. 오라클에서만 사용되는 SQL문도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요. 뭐 PLSQL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특정 RDBMS에서만 사용되는 SQL도 있고 공통적으로 표준처럼 사용되는 SQL도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딱 표준 SQL을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정 DBMS에서만 사용되는
SQL이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 말미에 이 몽고DB, 비관계형 DBMS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관련한 용어를 몇 가지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DBMS,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기 이전에 트랜잭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문서에서도 트랜잭션,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문서를 보시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호작용하는 단위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는 그 딱 한 번의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해요. 당연히 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어떤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인출하는 거,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삭제한다. 이것도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추가한다, 삭제한다. 다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는 그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려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없이 동작하려면 이 트랜잭션은 몇 가지 성질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약간 암묵적인 룰, 이런 게 있어요. 국룰이라기보다 이거 약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위험이 없어 보이니까 좀 원칙이라고 하죠. 원칙. 이 트랜잭션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있죠. 이 ACID, ACID, 요거는 기술 면접에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저는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없이 동작하려면 트랜잭션, 즉 논리적인 작업 단위는 어떠한 성질을 지켜야 하는가? A, C, I, D 각각 그 앞부분만을 따온 약자고요. 자, A, 원자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토미시티에 이 A를 따온 거고요. 이 원자성은 뭐냐면 딱 원자적 작업, 그러니까 딱 하나의 논리적, 그러니까 모든 트랜잭션은 딱 하나로서만 간주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조작 작업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거나 롤백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좌에서 뭔가를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어떤 작업이 이렇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앞부분은 성공하고 뒷부분은 실패했어. 그러면 이거 둘 다 성공시키거나 둘 다 실패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하려고 했던 작업은 무조건 끝장은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원자성, 트랜잭션은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로 간주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일관된 상태로서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작하고 끝나고 그 전과 후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은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규칙과 제약 조건은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생겨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 계속해서 상태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시작하기 전과 후에 항상 일관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일관성이고요. 자, 격리성은 뭐냐면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서로의 각각의 트랜잭션과 이제 독립적으로 무관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이게 격리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트랜잭션이 얼마든지 동시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트랜잭션의 작업이 다른 트랜잭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없이 동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야지 각각의 트랜잭션이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한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은 그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격리성의 예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속성은 이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됐다면 그 결과는 영구적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별도의 변경이나 그런 거 없이는, 이거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지켜야 하는 원칙 4가지, ACID는 무엇인지 여기까지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